또 이제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와 공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교원평가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동료 교사분들끼리 하는 이제 동료 교사 평가가 있고, 학부모 평가가 있고, 이제 학생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그 이제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1학기 끝나고 6, 7월 달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좀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가제의 그 취지 자체에 대한 그 공감에 대하여서도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문제 잘 아시리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금도 그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네.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교육정책이 많은 경우에 논란만 하고 이제 그 행동에 못 옮기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아직 법제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실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그 평가라는 게 사실 그 처음 할 때보다는 두 번째 하면 더 좋아지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그 평가의 그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계속 축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가를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국으로 모든 학교에 지금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를 방문하신 분들이 사실 그 요즘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느끼시는 때도 그 교원 평가의 그런 효과가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교원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공정성이랄까요, 그 객관성이랄까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관한 그 공감대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동안 이제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 영역이라든지 평가 방식들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학교 현장에서 또 학교들이 다 틀리니까 학교 현장에서 또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 그 학업 성취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네. 그 내용도 평가를 해서 지금 공개할 예정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학업 성취도 평가도 사실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요. 소위 뭐 일제고사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이제 서열화 시킨다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그 기초학력이 미달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벌써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더 많이 벌어지고요. 고등학교 가면 정말 그 학력이 너무 미달돼서 아예 그 수업을 포기하고 그냥 낮잠 자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뒤처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 1,400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력 향상 중점 학교로 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평가를 해보니까 1,400개 학교 중에 그
한 1,200개가 넘는 학교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기초미달 학생이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이제 87%의 학교가 졸업을 했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성적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평균 점수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력 구간으로 해서 세 구간으로 해서 기초 학력 미달자가 몇 프로, 또 이제 보통이 몇 프로, 우수가 몇 프로 이렇게 이제 그 구간만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저희가 기초 학력 미달이 많은 학교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자극의 효과가 그만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도 있지만 이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특히 뒤처진 아이들을 오후에 방과 후에 뭐 별도로 보충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많이 유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교사가 해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이 교사들에 대한 그 대책이랄까요? 네,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해에 좀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훨씬 해임된 교사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문제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대입시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네. 저희 그 대입 3단계라고 하는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 또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대입 자율화를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지만 자율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3단계 자율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대학 입시의 행정 업무를 그동안은 교과부가 하다가 이제 대교협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제 많이 넘겼습니다. 네.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2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한 이제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화라는 것이 대학들이 학생 선발의 역량이 커졌을 때 이제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이지 역량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